네,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그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비뇨기계의 감염성 질환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뇨기계의 폐쇄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83페이지예요. 자, 교재 다 피셨죠? 예, 폐쇄성 질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로결석이죠. 네, 유리너리 칼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로리시아시스, 이해가 더 많이 칼큐리보다는 유로리 시아시스 요거를 훨씬 더 맞으면 리시아시스가 그 결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로리시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로리시아시스 되셨나요? 그래서 요로 결석이 가장 먼저 나오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은 원인부터 보게 되면 요로 결석은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볼게요. 예, 요로 결석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대부분 그 산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질이 침전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딱딱하게 되면서 결석을 만드는 요 질환이 요로 결석입니다. 침전물은 대부분 뭐냐면 광물질로 침전이 되는 물질이 칼슘, 그 다음에 요산, 인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 광물질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거는 칼슘입니다. 그래서 요의 그 응집인자가 균형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화되면서 칼슘이 많아진다거나 그다음에 요산이 많아진다거나 인산이 많아지면서 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칼슘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죠? 예, 그래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신장에 많이 있으면서 생기는 거고요. 요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요산은 퓨린 대사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요산이 유릭액시드 기억나시죠? 예, UA라고 했잖아요. 한 2.5에서 한 4.5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얘가 퓨린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산 생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은 대부분 치즈, 그죠? 이게 단백질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햄버거 이런 거에 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섭취가 되면서 인이 많아지면서 그게 침전이 돼가지고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중에도 알루미늄 제제, 우리가 그 위산 중화제 있잖아요. 그죠? 산 중화 제제로 알루미늄 제제 있었잖아요. 이런 거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비타민 D 제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비타민 D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광물질을 많이 침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요로 결석, 광물질이 침전이 돼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로 결석의 종류는 아까 말했던 칼슘석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85, 90% 정도가 칼슘석이고요.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칼슘이 많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변이 알칼릴로가 됩니다. 우리가 워낙에 소변은 약산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변이 알칼리로 변하면 소변 검사를 해서 폐하가 알칼리, 염기성을 띠게 되면 이거는 칼슘석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산석은 고퓨린 시기, 아까 이야기했죠. 퓨린이 너무 많이 먹었거나 퓨린 대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이제 산이 올라가면서 얘는 산성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시스틴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얘도 단백질 찌꺼기인데 단백질로 생긴 건데요. 폴리펩티드 종류예요. 그래서 이건 대사 장애로 인해 가지고 요거 생기는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석이 있는데 녹각상 결석이라고 해서 뿔 모양처럼 해서 생기는 감염이랍니다. 그래서 녹광상 결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감염으로
요로기계 감염으로 결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알칼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칼슘석, 그 다음에 감염석 이런 것들은 알칼리료를 띠고요. 요산석이나 시스틴석 같은 경우는 산성료를 띠게 됩니다. 자, 증상, 요해가 중요하겠죠? 예,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은 통증이죠, 통증. 우리가 요간에 대부분 많이 결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요간, 그 다음에 신우 쪽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부생리 배우면서 요간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통증 수용 감각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통증인데 산통,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를 우리가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정도로 갑작스럽고 애리단 통증, 산통이 발생하고 결석이 작아서 잘 움직일수록 통증이 큽니다. 이게 결석이 작아서 막 움직이니까 자극을 더 줘서 통증이 더 크게 되고 결석이 크면은 좀 둔한 통증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늑골 척추각 압동은 이제 신결석,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관 위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늑골 척추각이 압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우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옆구리, 특히 늑골 척추각하고 옆구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상부 요관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옆구리 통증이 대부분 생기게 되고 복부로 방사되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부 요관으로서는 이제 아랫부분이니까 서해관을 따라서 음순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관에 굉장히 많이 신우나 요관 쪽에 많이 결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상부 옆구리 통증에 통증이 있느냐 아니면 아랫부분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부 요관이냐 하부 요관이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아무래도 통로에 이제 결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정체가 생기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이제 물이 나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수신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여기 하얗게 뭐 보이는 거 있죠. 요거 KUB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여기 방광에 이제 요 아래 하이 부분에 요관에 생기겠죠. 이제 요런 이렇게 해서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이제 결석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관 결석 요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아이 조영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보이게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하 검사해서 알칼리냐 산이냐. 그래서 아까 알칼리는 뭐라 그랬어요? 알칼리는 칼슘석이나 그다음에 감염석 좀. 감염석이 알칼리죠. 녹강색. 그래서 산성일 때는 요산이나 시스틴석이 이제 산성. 소변 검사를 했는데 산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산석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리다. 그러면은 이제 칼슘석이나 아니면 감염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배양 검사해야 되고 KUB 요게 지금 KUB고 그다음에 IVP 요러고 이제 IVP 이렇게 해서 조영제 검사를 해서 어디에 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및 간호갈게요. 요로 결석의 치료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결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쓰는 방법은 대중요법을 씁니다. 대중요법이라는 거는 자연 배출을 하도록 수분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석이 생겼는데 이 결석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00에서 4,000 정도 먹어야 되니까 이 먹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물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IV로도 계속 수액을 줍니다. 그래서 소변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소변에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소변을 보고 이 결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 뻥꺼지 있죠. 하얀 꺼즈. 꺼즈를 대고 거기다가 소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기가 이제 돌이니까 새까만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돌이 나오는지를 하얀색 꺼지니까 까만색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작아도. 그렇죠? 그래서 꺼지를 돋고 소변을 보도록 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결석이 큰데 소변을
수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소변을 보게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결석이 4에서 5mm 정도, 그래서 0.4에서 0.5cm 정도 작고 감염이나 요로 폐색이 없는 경우에만 요 대중요법을 씁니다. 수분을 해서. 그래서 운동이나 배뇨 습관을 최소 2시간마다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기는 알카리료가 나와요. 알카리료는 칼슘이나 아니면 감염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때는 저알칼리식이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성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저산성 시기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산성이 많이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산요, 그죠? 퓨린 대사의 요산요가 나와요. 요산에 많이 섞여 있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퓨린 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분이 많으니까 저염식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알칼리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우유나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산이 많이 들어있는 건 크랜베리, 자두 이런 거는 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장, 곱창 있죠, 곱창. 이런 거, 콩, 새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료가 나온다. 그래서 칼슘석으로 결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저알칼리 시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퓨린, 그죠? 요산석, 특히 저퓨린 시기를 해주거나 저산성 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약물 가보겠습니다. 자, 돌을 빼내야 되니까 이뇨제를 넣어서 투여를 해서 소변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뇨제가. 그래서 이제 칼슘석일 때는 시아자이드 이뇨제를 투여를 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산으로 요산 이게 퓨린이 많아가지고, 그죠? 요산을 생겨서 저 요산석이 생겼을 때는 저퓨린 시기도 해야 되지만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을 투여를 해서 요산 생성을 방해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고칼슘 요증일 때 경우에는 인을 투여해서 시아자이드 아까 투여했었죠. 그 다음에 아프니까 진통제 투여하고, 인산이 많을 경우는 암포제를 투여해서 장으로 인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이제 약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자이드 이뇨제를 투여해서 칼슘을 떨어뜨려서 요산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요산이 아니라 칼슘을 떨어뜨리게 해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을 투여를 해서 요산이 많아지지 않게, 생성되지 않게끔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산이 많아서 이제 그 요로 결석이 생긴 경우는 암포제를 투여해서 요 인이 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석술. 이거는 이제 수분을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뺄 수 있으면 빼면 좋은데, 이제 이 덩어리가 큰 거죠. 요로 결석이 큰 경우는 이제 세석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 있고 경피적 신세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을 우리가 ESWL이라고 하고, 경피적 신세석술을 PN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 어떻게 하냐면 결석을 밖에서 어떤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충격을 줘서 안에 있는 결석을 깨가지고 나오게끔, 물을 많이 먹어서 나오게끔 하는 거고, 경피적 신세석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옆구리를 통해서 안쪽으로 신장 부분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신후에 많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경피적 신세석술은. 그래서 결석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인데,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밖에서 여기 이제 여기에 요관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딱 맞춰서 여기다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럼 돌이 깨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고, 요거는 옆구리를 통해서 신후에 생겼을 때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요거를 빼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도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해야 돼? 개복수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신장을 열거나 신우를 열거나 요관을 열어가지고 리스토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고 나서는 스플린트를 바꿔요. 얘를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드레이너지도 받고 오겠죠. 수술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술 후 간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폐쇄성 질환으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로 결석이긴 하지만 신장암이나 방광암을 통해서도 이제 그 소변 통로가 막혀지면서 이제 소변이 제대로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암은 흡연이나 비빈이나 화학물질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방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방광염으로 생기거나 결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화학물질 이것이 생기고 얘는 비근 침입성이 한 70%입니다. 그래서 비근 침입성이라는 것은 전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4까지 있어서 4인 경우는 주변 장기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4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장암의 증상은 혈로 나오고 신장암이니까 옆구리 통증 나오겠죠. 그리고 복부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다음에 방광암일 경우는 무통성, 이해가 중요합니다. 무통성 혈뇨가 나오고 옆구리 통증이 나오고 덩어리가 촉진이 됩니다. 옆구리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근데 이제 무통성 처음에는 혈뇨가 나오다가 나중에 옆구리까지 되면서 아프고 덩어리가 촉진이 되면서 빈뇨, 긴박뇨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암이다 보니까 이제 전신세약, 체중 감소, 빈혈까지 다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이니까 결국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을 해야 되고 표적요법, 그죠? 예, 그 면역요법, 예, 인터루킨, 인터페론 이런 것을 하고 결국은 신적출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은 하나 가지고도 되잖아요. 한쪽에 이제 암이 생겼으면 그 신장을 떼는 적출하는 것으로서 이제 수술 후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방광암일 경우에는 아까 비침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광 자체에서만 빨리 치료를 해주면 얘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법을 하고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항암요법을 어떻게 하냐면 도뇨관을 통해서 방광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방광 요도를 통해 가지고 방광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서 15분 동안 체위를 막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시간 후에 소변을 배출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방광절제술, 전방광절제술, 근치방광절제술, 주본 조직까지 제거하는 그 다음에 요로전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요로전환술을 저희가 배울 거고요. 수술 전에는 이제 성관계에 대한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 이제 전립선이나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장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냐면 요로 전환술을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장하고 연결해 갖고 요로 전환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동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스토마 부분을 마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장 준비를 해줘야 되고 스토마 부분 이게 어디에 룰을 만들 건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을 절제를 해버리면 소변 나온 통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모아지는. 그래서 그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요로 전환술이에요. 그래서 그 요로 전환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요로 전환술을 만들 부위를 표시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위 수술하고 요로 전환술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소변 색깔 나오는 소변 색깔이나 스토마 부분의 요 색깔 그래서 요 스토마 부분이 핑크색이 정상입니다. 근데 청색증이 된다거나 검정색이 되는 경우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고 청색증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경우는 거기가 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핑크색을 띠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아이오 체크하고 수분 섭취 증가시켜서 감염 생기지 않도록 소변이 계속 나오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나 냄새 이런 거 이제 소변이 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밑으로 나오지 않고 요 룰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색깔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고 장폐색이나 감염 출혈 등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룰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산성화되는 것을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소변을 산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소변을 요도로 보지 못하고 요관 룰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 직이나 이런 자조 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로 전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로 전환술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우루라는 게 있는데, 신우루는 튜브를 신장의 신우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튜브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끔 하는 건데, 얘는 일시적으로 이게 신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여기다가 도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소변이, 여기 신우 있잖아요. 신우에다가 카테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바로 이렇게 소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이건 장기간 카테터를 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술을 할 때 하고, 이제 감염이나 수신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관누입니다. 요관누. 요관누라는 것은 뭐냐면, 예, 신우루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요 신우루. 신우루는 여기 요관에다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요관 여기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연결해서 여기도 소변을 나오도록 하는 게 신우루고, 그 다음에 회장도감, 요관누 볼게요. 요관누는 어떤 거냐면, 요관유 요 2개가 있잖아요. 요 2가지를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누끼리 묶어서 요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요 피부에. 그래서 요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죠. 방광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제거가 돼서 요 요관유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은 요관유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관유는 복벽을 통해서 이제 소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외부 저장 기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요 배가 있는데 배에 지금 구멍이 뚫렸으니까 여기에 백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저장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방광누는 뭐냐면 방광으로 통하여 구멍을 복부에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요 방광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이게 방광 일부를 절제를 한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부를 절제한 거에다가 이 튜브를 넣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방광 수술을 해서 방광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광은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광루는 외부 저장 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모아지면 나중에 빼주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있으면 요 방광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차면 여기다가 카테터 있죠?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저장 기구는 필요 없지만 도뇨관을 자주 삽입해갖고 소변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순환 비누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회장도관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 방광루가 있어요. 여기 루가 있죠. 예, 방광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를 요 회장을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회장을 짧아내서 회장에 요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회장 일부를 잘라내 가지고 회장에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여기가 딱 막아지고서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는 이제 막고. 예, 그러면 이거는 회장을 잘라내야 되고 또 거기에 요관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제 시술이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장도관도 외부 장기는 있어야 되죠. 여기다 이제 구멍이 이렇게 되면 여기 회장하고 여기에 구멍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백이 있어야 됩니다. 소변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나 여기 순환비누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관 S장 결장루는 뭐냐면 얘는 아까는 회장에 연결을 한 거고 얘는 어디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관 S장 결장루는 요 결장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관을 요 결장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결장은 대변이 거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변하고 같이 소변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외부 장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S장 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광이 있으면 요 루를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볼 때 같이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근데 소변이 나오니까 2시간마다 배뇨를 하도록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저기에는 암모니아가 나오잖아요. 대변에는 그 암모니아가 못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요관 타고 요 신장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흡수가 돼서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암모니아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요관으로 역류해서 분변이 요관으로 역류해 가지고 감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신우루는 여기 옆에 신우 통해 가지고 요 밖으로 백을 나가서 하는 거고, 방광류도 요 방광에 루를 해가지고 이제 카테터 넣어서 방광 소변을 빼는 거고, 회장도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회장 루를 만들어서 회장을 잘라가지고 회장에다가 요관을 연결해서 루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백이 바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상 결장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연결을 해서 대변에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관류는 요관 룩끼리 2개 묶어서 요거 나오니까 여기 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것처럼 요 밖에 요 외부 장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외부 장기를 피부에 붙였다 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요 피부에는 피부 보호판이라는 것을 두고 피부 보호판 위에다가 요 외부 장기 주머니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게 피부 보호판이고 얘가 외부 장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판을 이 루에 맞춰서 요 구멍이 요 루 구멍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루를 만들었으면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피부 보호판을 붙이고 요 위에다가 이제 그 백을 붙여가지고 백을 뗐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가 이제 같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로 이렇게가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요로 장루, 그죠? 요 루를 가지고 있을 때 부착 방법이나 간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요 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멍에 맞게끔 요 피부 보호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보호판을 요 구멍을 요 맞게끔 여기랑 맞게끔 피부 보호판의 구멍을 뚫어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떼면 피부 보호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연고를 얇게 발라서 요 피부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루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부 보호판을 요로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페이지 697페이지 중요합니다. 697페이지에 보시면 장 준비에 대한 장루간호사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요로 전환술 후에 관찰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고요. 아이오, 그 다음에 인공루 그 주요 관찰 사항 보시면 인공루의 크기, 모양, 색깔 기록해야 되고, 거무스름하거나 검푸른 인공루 색깔은 불충분한 혈액 공급이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나 감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98페이지에 보시면 699 보시면 인공루와 피부간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 주머니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법과 인공루와 피부간호에 대한 그것을 배우도록 해줘야 되고, 피부 보호막을 인공루 개구에 맞도록 잘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부 보온을 부착하고 최대 7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요. 루 주위에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니스타틴 크림을 발라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변 수집 장치 자가간호 증진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뇨 주머니는 간헐적으로 소변을 배액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차게 되면 비우도록 해줘야 되고, 용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 부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차면은 저장을
그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알칼리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 냄새, 그 다음에 불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농축 냄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는 미온수로 씻어서, 그 다음에 특히 배뇨주머니는 헹구어 말려서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초를 순한 비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식초에 담가 놓으면 냄새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초에 냄새를 넣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심, 또 신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조 모임에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700페이지에 보시면 저장소 돈요법 교육이나 저장용기 세척법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그 장류 전문 간호사를 연결을 해서 꼭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3주차 강의 12주차 첫 번째 강의로 폐쇄성 감염에 대한 질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12주차죠. 12주차. 그죠? 예. 12주차 첫 번째가 감염성 질환을 했고요. 12주차 두 번째가 비뇨기계 폐쇄성 질환에 대한 감염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로결석하고 신장암, 방광암을 했고, 방광암 하면서 수술로 방광적출하고 요로전환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요로전환술을 하게 됐을 때 거기 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루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를 어디 초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지금 요로결석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방광암의 루, 요관루에 대한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간호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12주차 두 번째 강의 폐쇄성 질환에 대한 대상자 간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